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중단원 사랑과 그 다음에 결혼에 관련되는 이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 소주제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였냐면, 사랑을 통해서 배우자 선택은 결혼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결혼은 사랑하는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소주제 하나하고, 세 번째는 행복한 부부관계는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성숙한 남녀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합법성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라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결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 유지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결혼이다. 자, 그러면 개인의 행복한 거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결혼했으니까요.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뿐만 아니고, 사회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출산을 합니다. 우리 인구적으로도 보면은 자녀 출산을 하지면은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사회는 또다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게 이끌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개인적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하고 좀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개인적이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만 쓰고 그 다음에 뭐 살면 되니까 남에 대해서 구제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뒤에 따를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아껴 쓰고, 아무래도 좀 더 자기를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남에게도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녀 출산을 한다는 것은 인구적으로 본다면 자녀를 출산한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인구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그게 유지가 돼야 인류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자녀를 올바르게 잘 키워야 이 사회가 또 다르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가장 초보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결혼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또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거죠. 결혼하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상투를 우리가 쓴다고 그러죠. 여자 같은 경우는 쪽두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종족과 사회 구성원을 충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종족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성윤리 기강을 확립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부부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자녀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된다게 되면 너무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어나는 자녀도 올바른 가족에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성윤리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윤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이러다 보면 성관계가 굉장히 문란해지겠죠. 이러면서 우리 사회적인 그 틀을 많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결혼이라는 건 또 다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사회 유지 발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결혼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가 된다고 그래요. 왜 감소가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결혼하는 정년기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있고 결혼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냐면 2030년, 2040년, 50년이 되면 거꾸로 지금의 인구가 반토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의 한 10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출산이 되고 그 사회적 유지가 발전이 되려면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 출산, 양육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에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도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필요한 우리가 성숙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5가지가 있는데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숙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도 성숙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성숙도 필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법적인 성숙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성숙은 어떤 거냐면 적어도 결혼한다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에 대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도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자녀를 출산했던 그런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애를 낳습니다. 그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도 잘 안 되는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20세 전후에도 많이 했죠. 지금은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30대가 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의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수명이 많이 연장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나 혼자 그냥 살겠다. 왜? 같이 결혼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신체적으로 중요하게 부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충분히 성숙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은 이런 정신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 자신의 감당도 못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는 경제적인 성숙이 필요한데요. 자, 사회적 성숙은 뭐냐면 사회의 권위와 전통을 존중할 줄 알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인으로서 갖춰야 될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성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서 자기 자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능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법적으로도 성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서 조금은 재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 몇 세? 그렇죠. 18세 이상이 돼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 18세가 안 됐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법적인 제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제재 말고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미성년자라 그러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부모가 만약 없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근친혼은 거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친혼하게 되면 유전자 형질이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괜히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근친혼을 금하고 있고요. 중혼이라는 거는 이중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일부 일처되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반드시 결혼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던 이러한 법적인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성숙의 5가지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자, 우리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좋아하는 두 남녀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아마 이거를 판단해주는 신인 것 같아요. 자,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결혼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혼자는 외롭기 때문에 많이 이기적이죠. 경제적으로요 나아지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나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남편에서 경제력을 딛고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뭐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조금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뭡니까? 그렇죠. 결혼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배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것이 이게 있어야 결혼이 올바른 결혼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결혼이란 두 사람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숙된 인격체로 상호 성장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한 몸으로서 앞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또 다른 성장의 한 과정이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부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관계와 어떤 거냐면 부부는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20년, 30년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 만났는데 아무래도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서로 끊임없이 적응해가고 서로가 관계에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관계를 서로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뭐다? 행복한 부부관계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부부는 결국 뭡니까? 결혼하고 땡이다. 남에게 의해 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관계를 맞추어가는 이런 노력이 바로 뭐냐면 부부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거에는 선생님은 4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관계 유지하는 방법에는 서로의 부부의 역할로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서로 자문도 해주고 카운슬링도 해주고 또 때로는 뭐냐면 내가 카운슬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서로 역할이 돼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부간의 적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이제는 뭡니까? 두 사람이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적응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부부간의 역할도 분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 분담이냐면요. 남녀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이런 지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뭡니까? 대부분이 부부가 양성평등의식을 합니다. 야, 나 남자야. 이건 가부장적인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장을 봐주고 애도 돌봐줘야겠다. 그래, 내가 오늘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늘은 대신하고 그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착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애정이 식으면 서로 간에 사랑이라는 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애정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서로 눈도 마주쳐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욕구 충족이 되어야 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애정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다투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관계가 다툼의 원인은 사소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하게 서로 간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 나는 서운했소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일로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좁혀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부간의 행복한 부부에 갖는 의사소통이 관계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부부간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부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특성을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성적으로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부부간에는 성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서로 간에 노력하는 애정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의 노력하는 이런 성적인 적응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부부간에는 경제적인 적응도 필요합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금전적인 부분이 다툴 수 있을 때, 자, 우리가 금전적으로 부적절하니까 우리가 좀 더 애껴 쓰자. 서로 현명하게 서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부부 두 사람만의 결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친인척 간에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시누이 간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아가지고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서로 적응하기 위해서 당신네 부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족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한테는 좀 맞지 않은데 당신이 좀 얘기해줘 하고 서로 설득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러면서 조율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봤습니까?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손편지도 써보고 기념일도 챙기고 부부간의 식경을 만들어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조금 애착관계가 유지가 더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유지관계, 이게 부부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뭡니까? 사랑, 외모, 건강,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가치관, 학력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이 8가지 중에서 골라본다면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은 열정이 많이 앞서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 많이 보냐면요. 이 외모를 많이 봐요. 맞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결혼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정보다는 뭡니까? 친밀감이 더 중요하고요. 그 친밀감보다는 더 뭐가 중요하다고요? 헌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냥 사랑으로 꼽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꼽고 싶은데 나머지 부분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경제력이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은 사람, 나하고 가치관이 너무 맞지 않는 사람, 나는 박사학위까지 나왔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맞춰가면 사랑이라는 그늘 아래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숙이 있었어요. 5가지 성숙이 있었죠? 그 중에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기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성숙은 어떤 성숙이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경제적 성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한 남녀가 서로의 성격이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무슨 적응이라고 그랬습니까?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나왔죠?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격적 적응이라고. 성격에 대한 부분을 적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2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은 이 정답을 우리 위드랑의 모두막습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